Welcome to the second.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2022년 아카오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 2일차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여기 현장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소리 오늘 여러분들의 MC로 어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도 아이케어의 75주년 의 역사를 함께하는 기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일차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복구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질문이 있는 경우 코멘트 섹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좌장분이 보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케어 이사회 적도 기니 대표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위원회 의장님이신 에스타니시아요 에소노 앙구에조모 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세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녁, 아침, 어디에 계시든 간에 환영합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은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항공산업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산업 복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을 같이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필립 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소장님이신데요. 아이에타 국제항공운송협회에 계십니다. 네,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소장님이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재운 교수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발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수님도 계시죠. 이형민 교수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저희 부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필립 고 부소장님. 코로나 전 그리고 코로나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항공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항공산업 업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복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네, 감사합니다. 네, 모더레이터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표단 여러분, 업계 동료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 고입니다. 저는 아이아타의 리저널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제가 아이아타에 합류하게 된 것은 6개월 전입니다. 사실 아이아타를 대표해서 출장을 온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카오와 아주 환상적인 협력을 70년 동안 해 오신 점, 그리고 또 아이아타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오신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카오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아타의 한국 팀은요, 지금 여기 컨퍼런스 룸에 와 계시는데요. 어제 저녁 만찬 시간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아이카오 법률위원회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국은 언제나 저희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문화적인 공연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가 정말 훌륭하게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국경문도 다시 열어주셨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공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카오의 Reconnecting the World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새로운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주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민간 항공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은 분리되지 않고 사실 사람들이 다시 재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의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겼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조 5천억 달러의 그런 규모인데요. 네덜란드 GDP와 비슷하고요. 혹은 인도네시아의 GDP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8,700만 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엄청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힘든 2년을 보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공이 다시 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공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형태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과제 먼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재정적 회복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업계에서 직면했던 최악의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은 타격을 주었고 또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 과제가 발생하면서 회복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도전 과제입니다. 회복의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화물의 경우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항공사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을 보시면요. 화물의 물동량을 보시면 2019년 1월보다도 5% 정도 성장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성장세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9년 2월 대비 9% 이상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객을 보시면요.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월 RPK가 마이너스 50%였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요. 그 2월의 경우는 54%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그렇게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26%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RPK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2%입니다. 2019년 1월 대비해서요. 네, 여행업의 회복은요. 그리고 특히 수요는요.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메리카 지역은 좀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태 지역, 즉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의 경우는 여전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1월에 RPK가 마이너스 67.4%였습니다. 2019년 1월 대비해서요. 그리고 그 국내의 회복에 힘입어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제부터 긍정적인 국경을 다시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주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항공 티켓 발권 매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티켓 발권의 경우는 그 여객의 그 여객 수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또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또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보시면 12월 그리고 1월에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월 말에서 2월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동유럽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행 관련 규칙입니다.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예를 들어서 국경을 열 것이다 라고 하면 예약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규칙과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또 정부가 언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여행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새로운
신규 확진 건수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바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항공유의 경우는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을 보시면요. 항공유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58달러였습니다. 배럴당. 그리고 이렇게 된 수치는요. 1년 만에 137%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사의 경우는 이런 그 비용을 흡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곳에 이제 이 비용을 또 나눠야지만 이제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항공사가 아주 타이트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요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높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면의 양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허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그리고 국가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아타가 최근에 그 회복 관련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여객 수가 코로나 이전 단계로 넘어가려면 거의 2024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40억 명의 승객 수가 되기 위해서는 2024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국내 항공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국제 승객의 수의 경우는 회복이 되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회복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여는 그런 속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태 지역의 경우는 아마 가장 느리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개방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청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격리 면제 여행을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국가의 경우는 격리 면제 여행이 가능하고요. 아태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국경을 열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국경을 막거나 혹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안전하게 국경을 열기 위해서 아이아타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블루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제공을 했었고요. 3가지 분야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토콜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정책.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격리 면제 여행이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주요 시장의 경우는 여전히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국경을 닫았죠.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는요,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스트가 더 이상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자체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구사항은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그리고 규칙이 좀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더 예측 가능해지고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장권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때문에 제가 그 환경 지속 가능성과 그 재정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경인데요. Build back better, 즉 더 나은 모습으로 재건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할 때 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항공, 교통 산업은 넷 제로 카본 배출을 2050년까지 달성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해서 기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신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쇄 기술 그리고 또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그리고 또 운항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단일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정부와 국가 그리고 또한 항공 연료 제작사 그리고 제조사 그리고 항공사 등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더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약화가 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의 절반의 경우는 빨리 상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또 운항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한 운항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위기로부터 회복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은 이전에도 많은 충격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강한 모습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제기관 그리고 항공사가 함께 협력을 하고 또 협조를 해서 이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도전 과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said. 네, 좋은 발표였습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In the third
speaker would be able to 네, 다음 연사분을 모시고 이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질문은 세 분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이재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항공산업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항공산업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결성의 문제,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의 과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이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그 한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운 단계들을 거쳐왔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계속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용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CAO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유명한 연사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본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한국에서 개최된 ICAO 법률 컨퍼런스를 참석해 왔습니다. 2006, 2009년, 2012, 2015, 2018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반가운 얼굴들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저기 홍콩 중문대학교에 학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찾아뵙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서요. 그러나 거기 많은 분들이 지금 직접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많은 손님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중에 특히 새로 부임한 살라자르 사무총장님 그리고 마이클 길 법률국장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두 분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15년 전에 처음 두 분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안과 마이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가슴이 따뜻한 신사들입니다라고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팬데믹 항공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발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된 이제 구제 금융의 유형을 소개하고 관련 있는 국제 협약을 설명드리고요. 카트 보고서 10번째 권고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자장님이 카트 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항공산업 거버넌스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점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부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은 자본,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항공기 운영 비용이라든지 공항 이용료, 그 다음에 각종 직원들의 임금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은 점점 가중되고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2020년 초부터 그래서 항공사에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항공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성 보장, 고용 유지, 관련 부문 지원 등과 관련해서 항공산업이 그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까지 항공산업을 금융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는 오늘 항공운송시장의 공정 경쟁에 있어서 항공사 구제 금융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공정 경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2020년 초부터 이렇게 정부가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이 발표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구글 검색을 하시면은요, 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외부 파이낸싱의 유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 신용 등급이 하락하자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금융 지원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는 대출을 허용하거나 대출 보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분 매입인데요. 지분 매입은 이제 정부가 그 항공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국영 항공사는 그 전부터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또 민영화가 많이 추진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지분을 매입하고 이제 소유를 하게 되거나 일부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또는 늘려나가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부는 하이브리드 수단을 동원해서 항공산업을 지원하기도 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유형으로 발전되기도 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추적하거나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차입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분 매입하는 가령 전환사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고용 유지를 목표로 구조 금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산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 보조를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항공산업을 지원해 오기도 했습니다. 임금 보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직접 항공사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고용 유지를 하는 대신에 항공사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정부의 구제책은 필수적인 연결성 보장도 정부가 항공사 구제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비행 보조를 제공하는 정부도 있어 왔습니다. Allow the major airlines to shut down. 그래서 이렇게 항공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 구제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국제 협약 없이는 구제책은 공정 경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지원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부 항공사는 보조를 받고 일부는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면 공정 경쟁이 해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어떤 국제 협약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간의 단계에서 보면은 WTO SCM 보조금 및 상계 관세에 대한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SCM 협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항공산업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품에 대한 보조만 적용되고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운송 서비스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협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카고 협약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떨까요? 시카고 협약의 제54조 I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ICAO 이사회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즉, ICAO 이사회가 항공사에 제공된 공적 자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고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클 뮤덱한테 그 전에 ICAO 그 법률국장님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시카고 컨퍼런스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제기된 배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ICAO 이사회에서 54조 I항을 결의하거나 강제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1944년 이후로 국가 보조금에 대한 ICAO 이사회의 모니터링 기능은 휴면 상태에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자 항공협정 ASN은 어떨까요? 예외적인 이제 일부의 경우 외에는 정부 보고금 문제는 ASA에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공정 경쟁에 대한 조항들이 항공협정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하게 보는 문구는요. 계약 당사자는 합의된 서비스를 이행함에 있어 지정된 항공사 간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가 흔한 문구로 이렇게 등장해 왔는데요. 그러나 여기 이 문구를 보면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균형의 노선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항공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균형을 유지한다, 노선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거쳤습니다. 그런데 90년 초에 양자 간 항공협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공정 경쟁 원칙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경쟁 기회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로 동일한 운항 횟수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항공기 운영의 조건도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뀐 것이죠. 결국에는 레벨 플레잉 필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경기장을 마련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애매모호한 문구이거든요. 국가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항공협정에서도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CART, ICAO의 항공복구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RT는요, 코로나19로부터 국제 항공 운송 부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ART 이제 항공복구위원회에서도 역시 이 공정 경제의 원칙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CART 권고안 10번째 권고안을 보면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문제, 이거 구제 금융의 문제는요,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고요. 순진하게 저는 대대적인 법률 개혁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금융을 제공했을 때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피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제 항공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 팬데믹 관련 정부 보조금은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투명성이 결여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각국 정부가 어떻게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보조하는지에 대한 그 지원금 규모라든지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요. 타국 정부나 대중은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특정 항공사가 얼마만큼의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ICAO가 그런 정보를 취합하는 중앙 등록소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ICAO는 이런 정보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카고 협약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항공 안전 등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미 회원국들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검토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공 안전만큼 공정 경쟁의 문제가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다만 ICAO는 이런 경험적인 적합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좋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ASA는 애매모호한 공정 경쟁 원칙의 문구만 갖고 있고 이런 보조금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특수한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 협상가들은 보다 규칙에 근거한 방식을 위해 ASA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ASA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제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각국 정부는 항공 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대로 몰락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이 때문에
국제 항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자국 항공 산업 지원과 공정 경쟁 유지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에는 이제 일부 규제를 반드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규칙에 기반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제 항공 운송의 공정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미래 항공 산업을 위한 보다 더 나은 거버넌스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청중에게 발언 기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 발표를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과제들, 투명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 연자분을 모시고 다른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중보건과 관련된 Before COVID, I would like to 네, 그러면 이형민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My name is Hyungmin Lee. 네, 제 이름은 이형민입니다. 세버런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항공의 회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still face some difficulties.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들리시나요? Okay. 네, 알겠습니다. Do we have any technician here who can address this issue? 네, 기술적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표된 이후에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오미크론 에피데믹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텔스와 같은 그런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사망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강의는요, 제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항공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어떻게 2020년에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20년 초에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격리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요, 전통적인 격리 방법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만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런 격리만 하는 것은 어려웠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즉 커뮤니티 안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혹은 기존의 그런 격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격리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더욱 확대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교육을 제공을 해야 했었고, 또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진행이 계속해서 되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격리 시스템을 갖춰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고가 되었고요. 또 유럽과 그리고 또 한국 지역을 좀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팬데믹이 발생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노멀로 돌아갈 것인가, 항공도 돌아갈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답은요, 확실하지 않다입니다. 3월에 발표되었던 보고서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래의 코로나19 미국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측을 보시면요,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20%에 달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사망자 수가 15,000에서 3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일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80%가 매년 공격을 받을 것이다, 즉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사망자 수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측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면역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 손해가 그리고 피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경우는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면은
변이가 발생할수록 면역도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과 커뮤니티가 모두 다 함께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가 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변이가 발생하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 백신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분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만약에 좀 더 취약한 그런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격리 면제 여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높은 변이가 있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오염 정책 그리고 그 감염 정책을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각각의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부 국가의 경우는 자가 키트로 이제 검사를 하거나 혹은 격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항공의 경우는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19 때문에 이제 여행을 완전히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테스팅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격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좀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좀 심각한 발생이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제한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비행 전후에 하는 테스트가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유입을 좀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자가 격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탑승을 하기 전후에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시 혹은 테스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그 항공기 안에서는 아시다시피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를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테스팅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코로나19는 에피데믹 상황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언제라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한 그런 규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방문자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백신을 권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좀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격리 시스템의 확장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후에 테스트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변이가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환자, 그 중에서 이제 중대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연사분은요, 이제 이게 코로나 회복하면서 투명성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 번째 연자분은요, 이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격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타 등등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학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행, 이런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이행하는 것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저희 카트 위원회 활동 중에도요, 사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모이는 이런 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만들고 보건 조치들이라든지 저희는 10개 권고안도 내고 있고요. 카트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많은 원칙과 권고안들도 내고요. 또 각 국가 정부, 민간 부문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조치들을 마련했잖아요. 대응 방안들.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조화가 아직 필요합니다. harmonization이요. 그 다음에 승객들, 항공 소비자, 항공 승객들도 신뢰 회복이 아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아직 있는데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 중에 질문 있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Yeah. Behind. 네, 오른쪽에 그 뒤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Yeah. Thank you. Go ahead.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필립 고 부소장님 여러 가지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이제 국가들이 여행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사 소속인데요. 아시아나 이제 항공사로서는 이 여름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의미는요. 우리가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 노력이 낭비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너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이던스를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립 고 부소장님 먼저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별 항공사는 일단 각자의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항공 네트워크를 예전 수준 또는 정기 운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복구시키는데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마다 트래픽 넘버를 보면서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 뭐 여름 성수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특히 많은 항공사들은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수용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게 얼마만큼 램프업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지금 가용한 인력이라든가 만약에 급격하게 이제 다시 항공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한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이제 올바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항공사마다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직도 각국 정부가 여행에 대한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각종 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격리 조치 필요 없이 많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같이 움직인다 한 4명, 5명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항원 검사라든지 PCR 테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ATA 입장은요. 이런 PCR 테스트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면은 각국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리 조치 없이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그 전에 그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는 의무도 많이 없어지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PCR 테스트를 하지 않고요. 신속 항원 검사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하고요. 결과도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항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항공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규제 당국이라든지 ICAO라든지 각국 민간 항공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항공 시스템이 항공사들도 그들의 시스템을 적합하게 램프업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운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전 세계적인 연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름 휴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ello. We have one hand left. Can we pass? 네, 손을 한 번 드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제 질문도 필립님에게 가는데요. 사실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왜 아태 지역이 그렇게 느리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참석자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이스의 출장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를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급은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항공사가 뭐 비즈니스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운항이 되지 않는 그런 뭐 항공기 편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역의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시아는 이전에 사스가 발발했을 때 2003년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뭐 캐나다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경험 때문에 아태 사회와 그리고 정부가 좀 빠르게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행동을 해서 국경을 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의 유입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유입 때문에 경제가 파괴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은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서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아태 지역이, 특히 아태 지역의 국가들이 이런 팬데믹 초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좀 더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백신을 확보하는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을 다시 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느리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관찰을 했던 것처럼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테스트를 받아야만 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곧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채택의 증진, 그리고 또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보았을 때 어떻게 친구, 가족과 여행을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그 항공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좀 유용하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회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대면하는 것과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거든요. 대면 회의와 줌 회의가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멀리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아마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긴 할 거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많은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부의 그 참여가 앞으로 더 고객과 파트너들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회의가에는 안 그럴 거다라고 했지만 내부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외부 회의는 그렇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내부 회의에 대해서 이제 절약을 하면서 이제 외부 회의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으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태계가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항공기를 주차해 놓고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공기가 다시 이제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수준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항공기의 운항이 곧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그리고 또 전문가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 감염된 직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공급이 다시 돌아올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적인 면에 있어서 좀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항공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역량을 다시 개선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사들이 빠르게 다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국경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손 드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한 분 더 받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이요. 네, 손이 되게 세 분이 계신데. 네, 일렌하고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이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거기 도로교통개발국에 있습니다. 이 세션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항공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저희 여객 수요가 55% 국제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추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55%. 그런데 2020년에 아야타에서 트래블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고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야타 트래블 패스를 각 국가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그 당시에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건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필요하다. 또 검사 완료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예타가 개발을 해서 항공사라든지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그런 디지털 솔루션을 전개시켰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솔루션만이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시장에 다른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있는데, 그런데 어찌 되었던 지금 이 팬데믹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서양의 국가에서는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뭐 엔데믹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큰 항공 시장을 보면 이제 이런 테스트, 뭐 코로나 검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건 필요합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점점
그 코로나 검사에 대한 요구는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도착했을 때 또는 출발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요구 조건들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거든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은 거기에 유용했었죠.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이요. 그런데 이제 엔데믹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이제 엔데믹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여행 장벽이 항공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 국경 간의 여행 장벽이 이제 제거가 되면은 이 백신 접종 증명서라든지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점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는데 트래블 패스는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이 제품 트래블 패스 디지털 솔루션에 우리가 확장을 하거나 더 개발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만 하고 이 디지털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만 우리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것이 뭐 더 활용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중요한 툴로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 그 컨택트레스, 언택트 여행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언택트 여행이 진행될 때 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트래블 패스는 계속해서 유지는 합니다. 더 확장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항공사는 그들의 필요 조건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솔루션의 기반이 될 수는 있겠죠. 언택트 여행이 이제 나중에 탄생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Behind 네, 한 분이 또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손을 드셨나요? 한 분은 앞에, 한 분은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파파이고요. 저는 가나에서 왔습니다. 제 질문은 이재훈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보조금을 그 서비스 SEM의 WTO 관점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OECD 혹은 아이카오가 OECD와 같은 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더 효율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WTO라든지 OECD 레벨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항공 서비스도 포함하자. 그러나 각 국가에서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케오 내에서 논의하고 싶다라고 각국 정부가 오히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이런 SCM이라든지 이런 데 항공 협정을 항공 서비스도 포함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미래에 그렇게 달성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드리면 OECD, WTO는 검토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그 각국 정부들이 정치적인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공 운송을 큰 범주의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let's get one.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요. 이재훈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인풋 감사합니다. Regarding the fact that as you 네,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구제 금융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레벨 플레잉 필드를 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국가는 그런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항공산업이 복구가 되면은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 입지가 더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트렌드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자유화의 역전이거든요. 지금은 민영화, 지금 이제 항공 운송의 민영화에 많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하지만 항공 산업이 발전하는데 아이케어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도움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게 시장 왜곡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케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를 좀 매크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유화가 계속해서 한 거의 20년 동안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역전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 기업들이 많아지고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국 정부는 그 항공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자국 산업이요. 그래서 그건 이해는 갑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는 하되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규칙에 근거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일단은 투명성을 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정부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요. 경쟁 중립성. 이것도 OECD에서 지지하는 개념인데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영기업과 비국영기업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국적기뿐만 아니고 이제 민간 항공기도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규제 대상의 항공기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차별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4조 서비스 보면요. 거기도 중요하지만 프리엠블을 보십시오. 서문을 보면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항상 착안해서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passing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11시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저희 세 분의 발표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협력은 우리로 하여금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열린 대화를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해야만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2020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 모든 것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지 않아야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빛이 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의지와 그리고 함께 협력적인 노력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엔데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살아가는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측에게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사와 그리고 패널 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 법,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더레이터와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늘길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우리가 더 빠르게 안전하게 돌아갈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션 3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요. 다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